선공개에 나왔던 개성대군의 여장 그림은 우리의 예상대로 임화령과 고귀인이 합을 맞춘 전략이었네요. 그림을 바꿔치기해서 황귀인에게 대군 모함죄를 뒤집어 씌운 임화령은 황귀인을 후궁 중 제일 높은 자리인 귀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수건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얄미운 태소용이 더 얄미운 황수건에게 예를 갖추라는 장면은 정말 통쾌하기까지 했네요. 이호가 박경우와 서암덕을 궁으로 불러들인 것은 다 계획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박경우는 겉으로 보기엔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복지를 위해 큰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젠 박경우가 없이도 이만월도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박경우는 성남대군과 보검군과 함께 궁으로 들어오며 이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암덕의 반역은 이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호는 역모를 꾸민 서암덕을 개성대군과 의성군이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대군은 이호의 뜻대로 서암덕을 궁에 들여서는 안 된다 하였고 의성군은 양민을 죽이면서까지 서암덕을 궁에 데려오려 했었죠. 결국 의성군은 서암덕을 궁가마에 태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호의 신임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자 경합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성남대군, 의성군 그리고 보검군인데요. 당연히 최종 경합의 승자는 키 크고 잘생긴 성남대군의 차지가 돼야겠죠. 여기서 이호는 세자 최종 경합을 성균관 유생들이 뽑는 1인으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성균관 유생들 역시 여러 양반 집안들 자제들로서 이미 영상이나 병판에 입김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예고편만 봐도 영상대감 황원영이 어떤 유생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여러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임화령이 성남대군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한편 최종 경합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되는 사람은 보검군이 유력해 보입니다. 먼저 태소용은 요강 같은 항아리 안에서 물에 젖은 종이를 말려서 그 글씨를 보게 되는데요. 조금 흐릿해서 완벽히 해석은 안 되지만 급히 전화 옵니다. 의성군의 표가 늘어서 보검군이 가장 뒤처진 상황이 옵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인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유생들의 중간 집계에서 보검군이 가장 뒤처져 있고 그 소식을 태소용이 듣게 되며 낙담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보검군은 박경우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성남대군에게 형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세자가 되기보다는 성남대군의 옆에서 영원히 보필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네요. 거기에 성남대군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비방서를 붙인 사람이 태소용인 것으로 밝혀지면 보검군은 더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결국 보검군은 세자 경합을 포기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한편 오늘은 성남대군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성남대군의 목에 난 점, 그리고 임금의 상중에 성남대군을 가졌다는 소문 등은 다음 리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